네, 이번 주에 향후 전국을 좌우할 주요 사건의 선고가 잇따라 내려집니다. 먼저 오늘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해서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 2차 준비기일 소식까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SBS 법조팀의 임찬종 기자, 또 고대 법학전문대학원 장영수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먼저 임 기자, 이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부터 좀 짚어보죠. 오늘 오전에 헌재가 한 총리의 탄핵 소추안을 기각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재판관들의 의견이 각각 달랐어요. 네, 그렇습니다. 기각, 인용, 각하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인용은 모두 시청자분들께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청구 사유의 이유가 있다고, 청구의 이유가 있다고 보고 이제 청구를 받아들여주는 것이 인용이고요. 쉽게 얘기해서 한 총리를 파면한다. 네, 파면한다. 네. 인용 결정이 났다면 이제 한 총리가 파면이 됐겠죠. 근데 기각 결정은 이제 청구의 이유가 없다고 보고 이제 그거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기각이고, 각하는 이제 청구가 법령에 위반해서 청구 절차가 법령에 위반해서 됐을 때 이제 청구 자체가 부적합하다 또는 청구의 절차가 법령에 맞지 않는다고 했을 때 각하 의견을 냅니다. 근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헌재가 지금 원래는 9명이 재판관 체제인데 현재는 8명 체제 아닙니까? 네. 그 8명이 지금 보면은 이제 2명은 각하 의견을 낸 것이고요. 이제 1명은 인용 의견, 그리고 나머지 이제 5명이 이제 그 기각 의견을 내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기각으로 결정이 된 겁니다. 네, 자, 장영수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당초에 재판관들이 전원 일치 판결이 나올 거다 이런 예상도 있었는데요. 실제로 이 한덕수 총리 사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 가장 핵심적인 혐의가 내란 공범이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네. 일단 내란 여부와는 상관없이 공범으로 보기 어렵다. 한 총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사전에 국무회의 이전에는 이 비상계엄 선포 자체를 몰랐고, 그리고 국무회의 당시에는 반대했다. 다시 말하자면 이 비상계엄과 관련 이게 내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떠나서도 비상계엄에 관여한 바가 없는데 이 관여하지 않은 사람을 공범으로 한다는 것이 네.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각하는 몰라도 기각이 내려질 수밖에 없다. 이런 예측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네. 근데 의외로 각하 의견도 2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인용 의견까지 한 분 남았다는 것은 정계선 재판관이죠. 예, 네. 저는 상당히 의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판결에 대해서 분석해 보기 전에 헌법재판소의 선고 내용부터 잠깐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행위 관련입니다. 피청구인이 비상계엄 선포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를 하였거나 국회에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이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지 않았다는 등의 소추 관련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 관련입니다. 피청구인이 헌법 및 법률 위반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에 대한 파면 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까지는 볼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임찬종 기자, 일단 탄핵소추 쟁점 가운데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행위 관련, 그리고 헌법재판관의 임명 부작위, 즉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 이런 거에 대한 내용만 2가지 들었는데 원래 탄핵 사유가 5가지 아니었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번 그 탄핵 심판 사건, 그러니까 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사건은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주요하게 논의가 됐던 절차적 쟁점이 한 가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른바 본안과 관련된 실체적 쟁점이 5가지가 있었습니다. 지금 그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게 이제 실체적 쟁점 5가지인데요. 이제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 그리고 최혜병 관련 특검법을 이제 대통령의 거부권, 제2요구권을 행사했는데 이 과정에서 국무회의에서 제2요구를 하자고 제2요구안을 의결해서 사실상 이제 국회 측이 주장하는 반론은 이제 제2요구권의 남용을 이제 동조했다, 공모했다, 묵인했다 또는 이런 것이 첫 번째 이제 탄핵소추 사유였고요. 2번째로는
이제 그 이른바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국회에서 상설특검안을 의결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상설특검 후보 추천을 대통령이 이 경우에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겠죠. 대통령이 국회에게 의뢰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 네. 의뢰를 하지 않았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 그래서 이제 헌법상 의무를 하지 않았다. 법률상 의무를 하지 않았다. 죄송합니다. 법률상 의무를 하지 않았다라는 이제 두 번째 소추 사유가 있었고요. 쟁점이. 세 번째가 지금 방금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가장 이제 이번 사건에서 정치적으로나 여러 가지 가장 주목받았던 부분. 또 하나는 이 세 번째 쟁점에 대해서 헌재 판단에 따라서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 어떤 그 탄핵 심판 사건의 어떤 쟁점에 대해서도 사전 예고성 판단이 나오는 거 아니냐 주목받았던 부분이 바로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이 비상계엄과 관련된 이제 내란 행위에 국회 측이 주장하는 내란 행위에 그 묵인했거나 방조한 혐의. 이 부분을 이제 세 번째 소추 사유로 삼았습니다. 그 네 번째는 이제 네 번째 소추 사유는 그 공동 이제 한동훈 이제 당시 퇴임 전에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함께 이제 그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제 공동으로 국정 운영을 하겠다는 취지로 발표를 했다라고 주장했는데 이것은 어떤 헌법에서 대통령제와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이제 독립적인 어떤 정부 운영을 이제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그런 대통령제를 규정한 헌법을 위반했다. 이런 부분이 또 탄핵소추 사유에 있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번에 가장 의견이 많이 갈렸던 부분인데 본안 쟁점에 있어서 이제 헌법재판관 국회에서 지명한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대통령이 임명할 의무가 있는데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부작위 의무를 하지 않은 그런 어떤 헌법 위반이 있다. 이런 5가지 사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절차적 쟁점은 뭐 아까 조금 전에 언급이 됐지만 이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있었던 시점에 탄핵 소추가 됐기 때문에 이게 대통령을 탄핵 소추할 때 필요한 가중 정족수 제적위원회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것이냐 아니면은 국무총리를 탄핵 소추할 때 필요한 일반적인 정족수, 제적위원회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것이냐 이것을 놓고 이제 절차적 쟁점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이렇게 총 6가지 쟁점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장영수 교수님. 자 그런데 앞서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다 이런 판결을 헌재가 만장일치로 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한덕수 국무총리도 탄핵 과정을 짚어보면. 내가 헌법재판관을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겠다. 이렇게 자청해서 기자회견을 한 뒤에 야당이 그걸 이유로 들어서 탄핵 소추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헌재 판결은 이건 헌법 위반인 건 맞지만 면직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냈군요. 지금 이 문제는 이제 3가지 관점에서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이 위헌 위법이 탄핵 소추 사유가 되는 건 맞지만 이 소추는 가능하되 이게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불법일 때만 인용 결정이 내려진다. 이건 헌법재판소 일관된 판단입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이제 이게 위헌 위법이라 하더라도 당장 파면해야 될 정도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판결이 나온 거고 뭐 그것은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얘기할 것은 실제로 관련해서 유사한 문제들이 꽤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국회에서 이 헌법재판관 3인을 갖다가 선출해야 되는데 그걸 몇 달 동안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윤 대통령이 탄핵 문제 생기니까 뒤늦게 이제 선출을 해가지고 빨리 임명해라라고 하는데 국회가 늦췄던 것은 그건 괜찮은 거고 이쪽에서 늦추는 건 안 되는 거냐. 이게 이제 또 하나의 이제 심각한 쟁점이 되는 거고 세 번째로는 그거 말고도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나 혹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 뭐 10년이 지나도록 법 개정 안 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괜찮고 이거는 당장 파면해야 된다. 위헌 위법을 말할 수는 있지만 그게 파면까지 되는 중대한 사유로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들이 있다. 그걸 이제 재판관들도 인정한 것이라고 봐야죠. 네, 자 그렇군요. 자 임찬종 기자, 오늘 헌재 결정 한덕수 총리뿐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하고도 연결된 쟁점이 있지 않습니까? 즉 윤 대통령이 선포했던 비상계엄이 위헌 위법한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을 헌재가 어떻게 내릴 것인가 이게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헌재가 오늘은 여기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은 거죠? 예, 조금 전에 교수님도 잠시 말씀하셨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묵인 또는 방조를 했다는 점이 인정이 돼야 그러면 그 앞에 행위가 위헌 또는 위법한 것인지를 판단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뭐 예를 들어서 누군가 살인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살인죄를 저질렀는지 안 저질렀는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기 전에 이 사람이 살인 행위하고 아무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면은 그 사람의 재판에 있어서 그 앞선 행위가
범죄인지 아닌지 여부는 반드시 판단해야 될 이유는 없거든요. 필요가 없죠. 이제 예. 그런 지금 그와 비슷한 경우로 이번 경우에도 헌재는 물론 뭐 기본적으로 한덕수 총리가 그것을 내란 행위라 부르든 무엇이라 부르든 비상계엄과 관련된 국무회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뭐 비상계엄을 건의했다거나 그걸 위법하게 소집했다거나 이런 점들이 인정이 안 되고 또 그걸 어떤 목적성도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묵인 또는 방조했다고 볼 수가 없어서 이거는 탄핵소추 사유가 인정이 안 된다고 판단했을 뿐 과연 그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사건 쟁점으로 볼 수 있는 비상계엄과 관련된 행위가 내란 행위인지 그리고 그것이 위헌 위법한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장영수 교수님 일단 앞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재판관 8명 가운데 유일하게 정계선 재판관만이 한 총리의 이 탄핵 인용 의견을 내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즉 한 총리를 파면해야 된다고 본 건데 이유가 뭔가요? 지금 아까 이제 5가지 쟁점을 얘기하셨는데 다른 쟁점이 아니라 지금 이 내란 특검 관련해서 국회에서 의결하고서 이제 추천하려는데 추천 안 했다. 추천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안 했다. 이 점에 있어서 위법일 뿐만 아니라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사유다. 이렇게 본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 있어서 이제 정계선 재판관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여기서 위법까지는 인정해도 파면할 정도라고 보지는 않은 거거든요. 만약에 그 의견이 다수였으면 인용 의견이 더 많아졌었겠죠.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윤 대통령이 아직까지 직무 수행 중이고 그런 상태에서 뭐 국회에서 이 여러 가지 내란 특검이고 무슨 특검이고 해서 특별검사 임명하겠다. 네. 그런데 대통령이 나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고 이제 뭉개고 있었을 때 그때 이거 위헌이다 위법이다를 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당장 대통령 파면할 정도냐 그렇게 보기는 쉽지 않을 거거든요. 저는 그런 점에 있어서 이 정계선 재판관의 의견 중에 위헌 위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중대한 위헌으로 파면돼야 된다고 한 것은 조금 너무 나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이야기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이시군요.